공시를 하면 주가가 보인다. 자타공인 국내 최고 기업 공시 분석 전문가 변영인 전문가님과 함께 수상한 공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처음으로 살펴볼 기업은 대유인데요. 그중에서도 다뤄볼 주제는요. 대유, 무상증자로 주주가치 제고, 기대감 쑥입니다. 대유 먼저 기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대유는 비료와 농약을 제조하고 의약외품 제조 수입, 판매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주 매출 포지션은 비료 부문이 90.5%, 농약 부문 8% 넘고요. 그 외 기타 사업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977년 4월에 설립이 됐고요. 2018년 8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됐습니다. 전국의 시판상과 단위 농협과의 영업 인프라를 구축해서 경쟁사 대비 높은 이익을 실현하고 있는데요. 최근 1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서 지난해 개별 매출 125억 원, 영업이익 46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 8.3%, 영업이익은 18.3%나 증가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대표님, 지금 네. 대유의 최근 1분기 영업이익이요. 창사 이래 최고를 기록을 했습니다. 예, 뭐 길게 보지 말고 바로 네. 보시죠. 자, 네. 5월 12일 제출된 이 1분기 보고서입니다. 네. 자, 그럼 왜 그렇다면은 어닝 서프라이즈입니까? 라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자, 잠깐 보시죠. 네. 지난해 2020년도 이 회사의 최근 매출액은 336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고요. 와, 그 다음에 네. 46억 원의 연간 영업이익을 냈고 49억 원의 단기 순이익을 냈는데, 자, 무려 요번에 1분기 전체 영업이익 폭이 46억이다. 와. 작년 1년치가 무려 올해 1분기 한 번 만에 작년에 영업이익치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네. 올해 실적 개선 기대감, 영업이익의 흐름 기대감이 당연히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우리가 곱하기 4로만 한다고 하더라도 네. 한 160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네. 자, 그렇다면 160억이 뭐 올해 다 반영되는 것이냐? 네. 자, 그렇진 않고, 자, 이 회사 뭐 비료 제조, 그다음에 농약 제조를 하는 회사인데, 네. 자, 우리가 농사를 질 때 겨울에 판매가 될 수 없죠. 왜? 그렇죠. 겨울철에는 아무래도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네. 모든 매출은 1분기와 2분기에 좀 더 집중된다는 상반기에 집중이 산업의 되죠. 그렇죠. 산업의 네. 특성이 있는데, 자, 이 회사의 어쨌든 1년치의 영업이익을 단순히 1분기 만에 좀 달성을 했다. 그렇다면 반기까지 이 비료, 그다음에 농약의 판매 호전을 우리가 예상했을 때는 반기 실적으로는 그래도 조심스럽게 한 90억 원대의 영업이익을 좀 예상하고 있는데, 네. 자, 단기 순이익 보죠. 자, 분기 순이익도 마찬가지로 35억을 기록했습니다. 와. 작년에 49억을 좀 기록했던 연간 실적에는 채 못 비치지만, 네. 지금 벌써 1분기라는 이 관점에서는 대단히 호실적을 좀 냈다. 네. 작년 동기 대비를 비교한다면 작년에 38억 원의 분기 영업이익을 좀 달성했는데 올해 46억이라는 거죠. 와. 이 회사의 특수성은요. 네. 1년에 49억 원의 영업이익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매출이 네. 매출과 그다음 실적이 1분기와 2분기 그리고 3분기까지, 근데 1분기, 2분기에 거의 집중이 되는 겁니다. 네. 겨울철에 특수하게 농사를 짓지 않고 농번기, 그렇죠. 봄. 그렇죠. 농번기에 좀 집중되는 어떤 이 매출 부분, 그다음에 농약의 판매 호조는 봄보다는 여름이죠. 아. 농사 접으신 경험 없죠? 사실 없습니다. 네. 저도 농사꾼은 아니었는데, 네?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제가 보니까, 네. 이게 이 모를 심는다고 할 때는 어느 정도 이제 모판을 깔고, 그러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네. 이 대민 지원이라고 해서 네. 모내기도 해보고 이 추수도 해봤거든요. 군대 이야기 가나요? 자, 그래서 이 여름철에는 농약을 좀 많이 치는데, 자, 네. 비료는 그럼 언제 뿌리냐? 봄에서 여름을 이제 넘어가는 그 이전, 요때 이제 비료 판매가 조금, 이맘때 아닌가요? 그렇죠. 비료 판매가 이제 호조인데, 네. 지금 예측됐던 어떤 이 영업이익의 폭을 무려 1분기만에 좀 달성했다라는 이 고무적인 어떤 이 소식을 밝힌 바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대표님, 근데요, 대유가 지난 17일에 보통주, 그러니까 1주당 0.5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결정했다고요. 네, 잠깐 또 공시 이어서 보겠습니다. 네. 자, 회사는 주요사항 보고서를 통해서 바로 무상증자 결정을 했습니다. 자, 무상증자 용어 정리 한 번 더 하고 가야겠죠. 네. 대표적인 주조 환원 정책이라고 불리우는 이 무상증자인데요. 네. 자, 우리가 증자의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상증자와 무상증자가 있다. 네. 자, 유상증자는 당연히 있을 유전을 써서
돈을 주고 주식을 받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무상증자는 무상으로 주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모든 사람한테 다 주식을 주느냐? 언제 기준일 시점까지 주식을 보유한 자들의, 그러니까 즉 현재 기준일 관점의 대요의 이 주주들을 대상으로 네. 무상의 신주를 좀 나눠주는 건데 네. 왜 이게 대표적인 주주의 환원 정책이냐? 네. 기존에 제가 이제 만약에 보유하고 있던 이 지분 가치가 네. 뭐 꾸준하게 우리가 장기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 뭐 가령 1,000원에 네. 1,000원에 뭐 1,000만 원어치를 우리가 매수한다고 했을 때 네. 시간적인 어떤 이 관점이 지나서 현재 주가가 3,000원이라면 주당 2,000원의 시세 차익을 충분히 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회사의 어떤 성장성에 따라서 이 배당이라고 하는 이익 배당 요건도 좀 갖게 되는데 네. 회사가 장사를 꾸준히 좀 잘하고 배당도 받고 내 지분 가치가 계속 늘어가는 그런 시점에서 네. 갑자기 회사가 기존의 어떤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네. 무상의 신주를 나눠준다. 자, 그렇다면 원치 않은 뜻하지 않은 이 보너스가 들어오는 거죠. 물론 무상의 신주가 시장에 유통되면 당연히 주가의 희석가치는 좀 불가피하다. 그럼 이제 과연 누구한테 좋은 겁니까? 라는 좀 질문을 많이 하는데 네. 자, 기존 주주의 관점에서는 오히려 좀 더 베네핏을 좀 주는 겁니다. 어. 그렇다면 신규의 매수 관점에서는 어떠냐? 네. 자, 신규에서 그럼 내가 이 회사의 어떤 잠재적 성장 가능성을 우리가 봤을 때 네. 기준일 이전까지 한번 매수해보는 전략. 그래서 상장일 이전까지 단기적 보유 관점에서도 한번 노려보는 이 투자가 바로 무상증자 투자인데요. 네. 자, 어찌됐든 대유 무상증자 결정을 지난 17일 날 결정을 했습니다. 네. 잠시 보도록 하죠. 자, 신주의 종료와 수는요. 보통주 472만 2,200주입니다. 네. 지금 현재 회사가 발행한 주식은요. 944만 4,400주인데 네. 자, 0.5주를 준 겁니다. 제가 2주를 갖고 있으면 1주를 주는 거예요. 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1,000주를 보유하고 500주의 신주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절반. 자, 그렇죠. 기준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주의 배정 기준일. 자, 이게 배정 기준일이 뭡니까? 그게 뭐죠? 자, 2021년도 6월 1일까지 네. 대유에 주식을 보유한 자들한테 0.5주의 신주를 나눠주는 겁니다. 그런데 계산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좀 착각합니다. 6월 1일까지니까 6월 1일에 사면은 나도 신주를 받을 수 있다. 여기서 퀴즈 드릴게요. 6월 1일 날 주식을 신규로 매수했다. 네. 자, 무상의 신주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맞습니다. 우리가 증권에서 우리가 이 예수금이라고 해서 D+1, D+2의 이 결제일 기준이라는 게 있죠. 네. 그래서 오늘 사더라도 실질적으로 주식 입구는 이틀 후에 들어오는 걸로 인식이 됩니다. 아, 그럼 이틀 전에 사야 되나요? 그렇죠. 그래서 6월 1일 영업일 기준이니까 네. 자, 6월 1일 날이니까 잠깐 달력을 한번 보도록 하죠. 5월 말일이 되겠네요. 자, 제가 이거 또 준비를 못했는데 달력을 우리 초록창에서 한번 검색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달력 살펴보시려고요? 네. 이틀 전이 언제? 여기 날짜 자, 나와 있는데. 달력을 보면 네. 6월 1일 날이 기준일이었으니까 하나, 둘. 자, 5월 28일까지. 5월 28일까지. 5월 28일까지 주식을 5월 28일까지 보유해야. 매수를 했다면 6월 1일 날 이 신주 배정 기준일에 해당되기 때문에 네. 이 무상의 신주 0.5주를 네. 받을 수 있다라고 좀 정리가 좀 되고요. 네. 좀 더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무상증자 전에 주식 총수는 944만 4,400주인데 네. 0.5주를 부과해줬기 때문에 무상증자 이후에 전체 주식 총수는 1,316만 6,600주가 되는 거다. 네. 회사는 이 주식 발행 초과금을 근거로 해서 이제 발행 요건을 좀 갖게 되는데요. 네. 자, 0.5주의 신주를 5월 28일까지 보유한다면 네. 무상증자를 받을 수 있다라고 알려주는 공시가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5월 28일까지 이 0.5주 신주를 받으려면 5월 28일까지 이제 주식을 매수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네요. 수상한 공시 두 번째로 좀 기업 살펴보도록 아니죠. 할까요? 잠깐 또 차트 한번 봐야죠. 차트도 살펴볼까요? 네, 지금 그렇다면 대유 네. 신규적 관점에서 어떻고 기존 보유자 관점에서는 어떻겠느냐. 네. 자, 무상의 신주가 새롭게 들어온다는 것은 새로운 보너스가 들어온다는 거죠. 네. 가령 지금 기준으로 15,350원에 자, 전일에 15,000원에 주식을 샀어요. 네. 그런데 6월 1일 이후에 주식이 신주가 추가 상장되는 시점에 15,000원이 된다면 신주 0.5주를 또 팔 수 있기 때문에 아. 새로운. 새로운 보너스가 되는 거죠. 자, 잠깐 보겠습니다. 네.
대유의 지금 일봉상에 지금 탄탄하게 형성된 저점은요. 네. 12,000원입니다. 네. 자, 12,000원 부근에서 오랜 기간 탄탄한 이 지지선을 좀 구축을 해왔는데 네. 바로 이 구간입니다. 자, 자 이렇게 주축을 기준 지지선 좀 구축해왔고요. 네. 탄탄하게 형성되어 있는 1차 지지 라인은 14,500원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네. 일봉상의 단기 고점은 16,000원, 17,000원 부근인데 네. 주가는 이 단기 고점에서 지금 하회에서 네. 지금 15,300원에 좀 머무르고 있지만 네. 최근에 이 대유의 실적 성장, 네. 물론 산업 자체가 4차 산업에 해당되지는 않죠. 그쵸. 농업과 직접된 어쩜 1차 산업에 들어가는 부가 사업 부분인데 네. 자 그래도 대유가 갖고 있는 이 사료 사업의 어떤 이 비중, 그다음에 농약 제조 사업의 이 판매 호조 부분이 올 1분기와 2분기에 좀 집중되면서 네. 2021년도에는 자 작년에 전체 영업이익을 좀 회복하는 네. 그런 실적 흐름을 좀 보여줬고 그리고 네. 난 이후에 회사가 주당 0.5주의 무상신주까지 교부하는 무상증자 발행 결정한 이후에 네. 일단 이 부분은 단기적인 어떤 모멘텀으로 좀 작용할 거다라는 아. 좀 생각이 들고요. 네. 자 보유자 관점에서는 지금 14,5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네. 상장일까지는 들고 가야 됩니다. 아. 자 지금까지 우리가 지속돼서 이 종목을 보유했는데 네. 당연히 무상신주를 받아야죠. 그렇다면 그쵸. 네. 신규 관점에서는 어떻습니까? 자 타점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13,700원에서요. 네. 자 이 구간이죠. 14,200원. 다시 잡겠습니다. 네. 자 이 구간이 아니죠. 지금도 사실은 저는 나쁘진 않은 구간이라 좀 보여지는데요. 아, 현재 구간이요? 그렇죠. 네. 14,500원에서 14,000원 구간은 네. 우리가 이 단기 무상증자의 신주 효과를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은 좀 보여지는데 네. 저는 그래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런데 만약에 무상증자라는 게 무상증자 권리락 이후에 주가가 오히려 또 하락하는 착시 현상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무상신주가 시장에 유통되는 시점에 그 손실분을 만회해주면서 이익 전환을 좀 하는데 지금의 견고한 주가 흐름을 만약에 보여준다면 네. 무상신주의 어떤 이 상장된 주식 효과도 이익으로 반영될 것이기 때문에 네. 14,000원에서 14,500원 구간은 네. 매수 유효 구간이다. 네. 자, 그러면 포트 비중은 5% 정도의 분할 매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유 같은 경우는 이제 14,000원에서 14,500원 매수 유효 1차 구간으로 두셨고요. 포트 비중은 5% 미만으로 짚어주셨습니다. 네, 자, 이어서 두 번째로 살펴볼 기업은 바로 카스입니다. 네, 카스 한번 어떤 주제 준비되어 있는지 볼까요? 네, 이재명 관련주로 급등한 카스, 친분 관계는 없다입니다. 네, 두 번째로 알아볼 공식 카스. 카스는요, 1983년에 4월 설립이 돼서 1989년 12월에 코스닥에 상장이 됐습니다. 주 사업은요, 전자저울, 로드셀 등의 제조와 판매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네, 카스는 국내 전자저울 1위의 시장 점유율과 또 글로벌 시장에서 이미 10여 개국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외 지사 법인과 90여 개국에 위치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시장 점유율도 점점 늘리고 있는 실정인데요. 지난해 연결 기준으로 매출액이 1,393억 원, 영업이익 31억 원, 순이익 6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2019년보다 매출이요 2.6%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과 순이익 각각 15.8%, 무려 77.9% 감소한 상황입니다. 그리고요 카스가 현 최대 주주죠. 김동진 그 횡령 사건이 있었습니다. 횡령 금액이 11억 원에 달했었는데요. 이는 지난 2014년 말에 별도 재무제표 기준 자기 자본의 2.59%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건 발생일이 2014년 12월이었는데요. 이 회사는 피해 금액을 전액 회수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대표님께 좀 질문을 드릴게요. 네. 카스 1분기 실적도 좀 양호하다고 발표를 했는데 네. 오늘 좀 어떤 공시가 있었죠? 예, 일단 우리 공시 히스토리 좀 잠깐 보면은 네.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 네. 짚어주신 것처럼 네. 4월 21일 날 갑자기 이 회사 횡령 배임 사실 확인.
자, 이것 뜨면은 우리 투자자분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공시입니다. 얼마나 주권 놀랐겠어요. 거래 정지와 좀 직결되기 때문에 그쵸. 잠깐 좀 보도록 하죠. 네. 회사는 횡령 배임 사실을 지난 4월 20일에 공시한 바 있습니다. 2014년도 12월에 현재 최대 주주가 특경법 횡령 위반으로 공소장이 좀 접수됐다. 그리고 네. 2021년도 4월에 최종 유죄 판결을 좀 받았는데 네. 횡령의 발생 금액은 자기 자본 427억 원에 2.59%에 해당되는 11억 920만 원을 이 횡령했다라고 좀 밝혀진 건데, 네. 근데 이 공시만 보더라도 네. 이 처음에 이 투자자분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거 큰일 난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자, 그런데 걱정할 일이 없었죠. 우리 코스닥 상장 규정에는요. 네. 자, 자기 자본의 5%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거래 네. 정지 사유가 안 됩니다. 네. 즉 상장 폐지 5%. 실질 심사 대상 편입 여부 사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자본의 2.59%에 해당되는 11억 920만 원의 횡령 배임 사실 이후에 네. 추가적인 어떤 공소 제기가 없었기 때문에 네. 카스는 이로써 2014년도에 발생된 네. 횡령 사고가 네. 확정된 거다. 자, 이제 선반영이죠. 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회사 5월 17일 날 분기 보고서 좀 제출을 했는데 네. 잠깐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분기 보고서입니다. 자, 매출액은 직전 1분기에 324억을 좀 기록했는데 네. 올해 347억을 좀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분기 대비 6.9%가 좀 증가했고요. 네. 지난 1분기에 이 영업이익은 6억 5,700인데 네. 무려 300%가 좀 증가한 와. 27억 5,80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분기 순이익은 직전 이 작년 1분기에 1억 9,400만 원을 기록했는데 네. 무려 이번에는 17억 900만 원의 이 분기 순이익을 좀 기록했죠. 네. 300%가 증가했고 750%가 좀 증가했다. 네. 자, 아까 우리 앵커님 처음에 네. 작년 이 연간 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아까 얼마였죠? 영업이익이 31억. 네, 31억 원이고요. 그렇죠. 순이익은 6억 원. 그렇죠. 기록을 근데 했네요. 1분기 만에 지금 무려 작년 1년치의 영업이익과 네. 순이익을 능가했다는 겁니다. 그니까요. 2021년도에 15.8%. 어닝 서프라이즈가 좀 예상이 되는 대목이다. 네. 자, 우리가 1분기 보고서의 실적적인 어떤 개선 효과, 최근에 네. 우리 수상한 공시에서 많이 좀 다뤘는데 네. 최근 분기 보고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네. 창립 이래 뭐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냈던 네. 회사들이 속출했어요. 오. 그렇다면 2020년도 작년에 코로나19의 어떤 팬데믹 현상 때 사업의 어떤 난항을 겪었던 이것과 비교한 것이 아니고 네. 창사 이래 이 회사가 설립된 이후에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좀 냈다. 왜 라는 그런 좀 기업들이 소식들이- 이제 좀 쏟아지는 걸까요? 창사 이래면 네. 자, 이 회사의 어떤 이 순환적인 어떤 관점에서 네. 꾸준하게 이 많은 연구 개발과 R&D 투자를 했던 법인들의 네. 실적 쉐어, 즉 원가가 영업이익에 반영되는, 즉 네. 원가 요소가 줄어든 겁니다. 아. 초기에 개발비와 막대한 제조 비용 그런 것들이 선반영되면서 비용의 확정이 좀 되지만 이후에 뽑아먹는 거죠. 실적을 내면서 자, 선투입됐던 회복이 된 게 거죠. 양산 이후에 계속 지속된 어떤 영업이익을 가져오지만 보니까. 상대적인 원가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호실적들이 좀 나오는데 네. 카스는 이런 관점에서의 어떤 이 순익 변화가 좀 있지 않나라는 네. 부분이 1분기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희가 이 카스 아까 주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었는데요. 네. 이재명 관련주로 카스가 최근에 참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카스는 친분 관계가 없다라고도 좀 밝히기도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 카스가 이재명 관련주로 이 정치 테마주로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좀 테마주 같은 경우는 항상 실적보다는 이런 정치 이슈로 많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 보유자들 조금 불안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이어서 공시를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지난 17일 날, 네, 자, 조회 공시 요구가 있었습니다. 현저한 시황변동. 자, 이겁니다. 네, 카스, 당신네들 회사, 지금 왜 이렇게 주가가 급등합니까? 네, 자, 무슨 일이 있습니까? 라고 좀 물어보는 건데, 네, 2021년도 5월 18일 6시까지 답변해 주세요. 라고 좀 했더니, 네, 5월 18일 날, 네. 이제 회사가 답변을 한 겁니다. 네, 현저한 시황 변동, 주가 급등에 따라서 회사는 중요 정보가 없습니다. 잠깐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거래소의 조회 공시 요구에 대해서 네, 관련한 사항들을 좀 검토했다. 최근에 현저한
시황 변동과 관련해서 별도로 공시할 중요한 정보가 없다. 네. 자, 내용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타 투자 판단 사항으로 2021년도 5월 14일에 아시아경제 특징주로 카스 이재명 대권 지지도 1위 역전의 사실 연수원 동기 4위사 부각. 네. 자, 이 기사가 나고 난 이후에 네. 가격 제한법까지도 몰랐었죠. 그렇죠. 그래서 회사는 관련 기사 등에 대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 회사의 사회이사 간의 이 접점은 네. 사법시험 28회 그다음에 사법연수원 18기로 동기인 것은 맞다. 네. 그런데 그 이상 아무런 친분관계 없다. 없다. 그리고 네. 과거 및 현재 네. 경기도지사와 사업과 관련된 직접적인 어떤 관련이 전혀 없다라고 네. 이제 밝혔습니다. 네, 좀 카스 이쪽 입장에서도 카스 기업 입장에서도 좀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갑자기 그렇죠. 막. 이게 묻지만 사실 급등인 거냐. 근데 네. 좀 다소 이게 네. 단기간에 어떤 회사의 주가를 좀 부양하기 위해서 네. 인위적으로 어떤 접점이 있는 분들을 고의적으로 영입하는 사례들이 좀 있었어요. 아, 정치 테마주의 좀 패단 중에 하나가 네. 관련 있는 인맥주 편입을 위해서 관련해서 어떤 학교나 네. 동양이나 뭐 고향 네. 뭐 여러 가지 어떤 루트에서 인맥 관계를 좀 형성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좀 많이 그러겠네요. 엮으려고 하는 소위 그럴 수도 엮는다고 있겠네요.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바로 주의해야 될 이 포인트는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어떤 거죠? 정치 테마주는 항상 네. 묻지마 투자 아닙니까? 솔직히. 그쵸, 사실. 네. 자, 이 회사가 카스가 지금 1분기 실적이 뭐 300%, 750%의 어떤 신장률을 갖고 왔기 때문에 이 회사 사업적 모멘텀, 성장성이 주목해서 투자하는 것보다 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관련 종목 편입돼 있네. 네. 이 종목 대선 내년 3월까지 남아 있으니까 조정시 좀 매수한다면 그래도 네. 단타치고 수익 보기 좀 좋을 거야. 네. 라고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겠죠. 사실 그런 생각으로 들어가겠죠. 그렇죠. 네. 자, 일봉주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 카스가 네. 지난 18일을 전후로 했을 때요. 거의 가격 제한까지 3일간 자 신고가 그쵸. 갱신했죠. 네, 급등하면서. 일봉상의 지금 저점 영역대가 지금 바로 요 구간이죠. 1,400원대. 그다음에 네. 2차 구간이 2,500원대인데 네. 무려 관련주 부각이 되면서 3차 상승을 좀 이끌면서 네. 주가는 수직적인 어떤 엄청 대세 상승을 올랐어요. 좀 이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모멘텀 소멸이냐? 그럼 네. 지금 사도 늦지 않겠는가? 네. 자, 묻지마 광풍이라는 거는 네. 관련 인맥 테마로서 좀 이 과일 양상을 좀 띠고 있기 때문에 네. 카스 솔직히 정치 테마주로서 우리가 단기적 관점 성장성의 어떤 회사 모멘텀과 상관없이 단순하게 어떤 우리가 인맥주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한번 단기적 차이 시세 차익을 위해서 네. 투자를 한다라고 네. 한다면 좀 타점 좀 작겠지만 네. 자, 신규 매수 관점 좀 아니다 저는. 아, 그렇군요. 그런데 또 네. 우리 또 투자자분들 또 걱정할 수 있습니다. 자, 보유자 관점에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3,5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자, 네. 추세 대응은 아직까지 살아있고 네. 관련된 모멘텀이 부각되면서 이후에 네. 어떤 정책 수혜 그다음에 이 인맥주 같은 경우는 이 토론회에서 주가가 또 순환 매장에서 상승할 수 있는 여력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현재 기준에서 이 3,5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 네. 관점이 맞다. 그렇다면 신규 매수 관점이 언제가 좋겠습니까? 자, 이 네. 구간입니다. 2,000 다시 정정합니다. 네. 3,000원에서 네. 3,500원 구간은 지금 신규 매수자 관점 얘기해 주시는 그렇죠. 거죠? 매수 유효 구간인데 네. 자, 비중은 5% 미만의 네. 철저한 분할 매수 의견을 좀 드리고요. 반드시 매입가를 위협하는 이 구간이 온다면 익절 대응하시길 권고드리겠습니다. 아, 네. 그 신규 매수자 입장에서는 3,000원에서 3,500원 5% 미만으로 좀 비중을 두시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보유자 관점에서는 3,5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끝까지 좀 보유를 해봐라라고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좀 살펴볼 기업은요, 바로 코스온입니다. 네, 코스온 좀 주제를 살펴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주제, 위기의 코스온 매각으로 살아날까라고 나와 있죠. 네, 코스온 기업 설명부터 드리도록 할게요. 1999년 12월에 디지털 영상 저장 장치인 DVR 시스템 제조와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이 됐습니다. 2003년 10월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했고요. 이후 수차례 좀 상호 변경을 통해서 2012년 11월 현재 사명으로 변경이 된 상태입니다. 현재 주 사업은요, 화장품 제조와 또 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또 국내외 화장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화장품 OEM, ODM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실적은요, 2020년 연결 기준으로 매출 918억 원, 영업 손실 196억 원, 순손실 312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요. 2019년과 비교해서 이 매출은 15.9% 줄었고요. 영업 손실을 내면서 적자 전환했고 손순실 504.6% 는 모습을 보여줬네요. 그리고요, 지난 3월 이 감사인, 동사의 감사인이요, 2020년 재무제표에 대해서 의견 거절을 제시하면서 현재는 좀 주권, 거래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네, 여기서 또 질문을 드릴게요, 대표님. 네. 지금 코스온이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주권 거래가 정지된 상태인데요. 보유자 관점에서는 얼마나 답답하고 막막하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코스온이 좀 공시를 통해서 인수합병을 추진한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일단은 공시 히스토리를 우리가 한 줄만 딱 이렇게 보더라도 네. 3월 3일에 주권 매매가 거래 정지됐습니다. 자, 네. 어떤 사유였냐면 네. 2020년도 이 회계감사에서 네. 감사인의 의견 거절 사유로 인해서 이제 일단 상장 폐지 사유가 좀 발생했는데 네. 회사는 이 이의신청 접수를 통해서 잠깐 네. 내용을 보죠. 네. 이의신청을 좀 했고 이의신청을 좀 하게 되면 네. 바로 개선 기간이 좀 부여가 되거든요. 한 며칠 정도 부여가 돼요? 자, 1년간입니다. 여기 나와 1년. 있죠. 회사는 이 차기 감사년도 차기 사업보고서의 법정 제출 기한에 다음 날로부터 10영업일까지. 아. 그렇다면은 제가 볼 때는 한 4월 10일까지는 네. 충분하게 이 차기 사업년도 제출 전까지 네. 2020년도 회계에 대해서 적정 의견을 받고 2021년도에 적정 의견을 받는다면 네. 개선 기간 종료가 되는 거죠. 즉 회사가 살아난다라고 좀 네. 볼 수 있는데 네. 잠깐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회사 왜 그렇다면은 이 감사 의견 거절이 좀 된 건가요? 그러니까요. 잠깐 내용을 좀 보죠. 네. 자, 이 감사 보고서 제출을 봐야 되는데 감사 보고서 제출이요. 네. 네. 그 코스온 같은 경우는 정말 준비가 됐나요? 네, 감사 보고서죠. 네. 자, 어떤 요인인지 우리가 반드시 좀 찾아봐야 되는 의견 거절 근거를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의견 거절 근거로 자, 첫 네. 번째 투자 및 자금 거래의 타당성 및 자산 회수 가능성. 회사가 투자하고 이 자금 거래를 했는데 네. 이게 회수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아.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네. 회사의 특수 관계자 등에 대해서 대여금 돈을 빌려줬고 네. 대여금의 회수 과정에서 취득한 금융 자산, 그다음에 선급금과 관련해서 내부 통제 절차가 좀 미비했다. 돈을 빌려주는 데 있어서 회사가 지켜야 될 어떤 이 결제 라인 또는 이 이사회 결정 등의 어떤 룰을 좀 어겼다는 겁니다. 아. 그리고 거래의 타당성, 자금의 흐름, 네. 평가의 어떤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감사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 아. 회사의 어떤 자금 거래를 했는데 이게 네. 좀 불투명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두 번째, 관계 기업 및 금융 상품의 손상 평가. 회사는 종속 기업인 로스 아티크와 관련된 네. 관계 기업의 이 투자 주식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데 네. 자, 이게 손실 평가를 한 겁니다. 손실 평가를 한 건 좋은데 제가 네. 나와 있죠. 손익 공정 가치 금융 자산 및 대여금의 회수 가능액을 회사로부터 제시받지 못했다. 즉 투자도 하고 돈도 빌려줬는데 이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유, 그러면 자, 네. 돈을 그럼 띈 것이냐? 네. 자,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회사가 계획서를 좀 제출해야 되는데 네.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네. 세 번째, 특수 관계자 범위 및 거래 내역. 이 회사는 네. 특수 관계자와 이제 거래를 했는데 네. 이 거래에 대해서 완전성 및 정확성을 네. 이 판단할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네. 좀 이 내용으로만 보면은 조금 지저분한 이 회계 처리를 했다는 겁니다. 네, 정말 감사 보고서 통해서 왜 의견이 거절이 됐는지 저희가 좀 자세하게 이유를 짚어볼 수 있었고요. 네, 짚어볼 수 있었고요. 더 이상 차트는 몇 개가 잠깐 내용 있을까요? 좀 보죠. 자, 네. 그리고 나서 회사는 지금 이 개선 계획 개선 기간을 좀 부여받았는데 네, 자, 자율 공시를 했습니다. 제목, 재무구조 개선 및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 M&A 매각 주관사를 선정했다. 네, 회사는 지금 이런 위기를 좀 타개하기 위해서 네. 회사를 팔겠다는 좀 결정을 한 건데 그렇죠. 내용을 보도록 하죠. 네, 회사의 재무구조 및 지배구조, 자, 지분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인수합병을 추진할 예정이고 네, 2021년도 5월 18일
이사회를 통해서 매각 주관사를 이제 선정한 겁니다. 네. 바로 법무법인 광장을 이 매각 주관사로 좀 선정을 했는데요. 네. 향후 인수 의향서 접수하고 나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네. 이후에 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통해서 경영권을 바꾸겠다. 네. 인수합병이라는 거는 지금 코스온의 이 경영 지분을 기존의 어떤 이 투자 주체가 인수 주체가 네. 얼마를 주고 인수하는 방식이 아니라 네. 코스온에 이제 돈을 넣는 겁니다. 3자 배정 유상증자에 막대한 유상증자 자금으로 투자를 하고 일대 주주로 올라오면서 경영권까지 좀 변경되는 형태고 이후에 거래가 재개된다면 현재 경영진은 상장 거래가 재개된다는 것 지분을 엑시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일단 현재의 경영진들은 모든 것을 좀 내려놓은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게요. 이 판단이 좀 듭니다. 네, 그러니까 위기의 코스원 정말 매각으로 살아날지 참 많은 분들이 관심이 좀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수상한 공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현재 시간 3시 32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벌써 장이 마감이 됐는데요. 자세한 장 마감 상황 구유진 아나운서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